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4월 6일 금요일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가 거래일 대비 D-4일 남아있는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버티느냐, 눈싸움도 그렇죠.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깜빡거리지 않고 누가 오래 버티느냐,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조금 누그러들었다가 중국이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딱 부과를 하니까 약간 공화당이라든지 저 공무원들, 상무부 다 약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메신저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장 시작 전에 트럼프가 추가 1천억 달러 한번 조사해봐 라는 엄포 부분들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로 인해서 다시 조금 뭡니까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계속 강화됐던 게 오히려 불안심리 부분이 마이너스 3, 5까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5 정도까지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바뀌다가 다시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내려간 느낌. 그래서 오늘 장중에 흐름 부분들 보면 삼성전자 실적도 역시 최대 실적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괜찮아지려고 했더니 그 뒤에 그 뉴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 덮어버렸죠. 1000억 달러, 1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분들 부과를 엄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케이스로 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눈싸움이 계속 될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한편으로 다른 쪽의 그 부분들 항상 뭐 협상 부분들을 진행할 때 우리들이 지치는 거예요. 저 협상 카드 부분들 누가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출 품목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경제 주도권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섣불리 이 건 자체를 놓을 수는 없어요. 서로의 그 딜 사이에 하나의 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장중에 이것 때문에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지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약간 지치려 그래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지친다는 게 다른 게 지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편으로 보면 고문관인데 다른 관점에서 비즈니스 측면 부분들 보면 아 협상 정말 잘한다. 이제 우리가 이 소음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걸 모든 걸 다 장중에 느끼다 보니까 1년에 최소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런 파동 부분이 항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별거 아닌데 장중의 변동성 부분에 제대로 방향성을 못 잡고 눈치 보기를 하니까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물결 자체가 크게 출렁거리다 보니까 가끔 멀미도 나고 시야도 좁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외국인들 선물이 한 400개억 정도 매수 들어왔다가 오전 내내 3,800개까지 쭉 매도했죠. 어제는 선물 매수, 그 전에는 또 선물 매도. 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그때 상황마다 어벤 등락 부분들 진행하고 코스닥도 장중에 한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거래소는 한 2,700억, 코스닥은 최고치가 마이너스 500억 정도. 그래서 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추가 관세 부과 1천억 달러. 저는 근데 저거 헛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두 가지가 일단 주 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 이것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저는 항상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가, 사례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 부분들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도 그 선상이 있죠. 1930년대에 미국이 그 캐나다 쪽에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우리는 현재 상황하고 비슷해요. 관세를 부과하니까 캐나다가 그때 주력으로 많이 판매를 미국으로 판매를 했던 게 갖다 수출을 했던 게 계란입니다. 그래서 계란에 막 관세 부분들 부과를 해가지고 미국의 수출이 계란의 수출의 물량 40%가 감소가 됐어요.
이번에 관세부가 이 두 번째 부과했을 때 중국이 카운터펀치로 날렸던 게 항공기하고 항공기는 아직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콩 관련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 지역 자체, 특히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 거라고 연관 부분이 가냐고 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 뭐 상임위 위원장급 상원과 하원 이쪽에 뭐 지도급들이 있죠. 여기에 정치적 로비도 민감하고, 항공기는 더 특히 로비에 민감한 상이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으로도 민감한 부분인데, 웨스콘신 주가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이 크린베리죠. 크린베리 수출업체에 상당한 지분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공화당 지도자 맥코넬 역시 미국의 법원 수출 본거지인 켄터키 대표예요. 2003년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03년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 보복 거의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 예전에 과거 역사 부분에서 비슷한 스토리 부분들로 관세 보복을 하자 유럽이 오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 관세를 폭탄 카운터펀치 날리니까 조지 부시가 양보했던 케이스 부분도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패 부분들을 계속 늘어나는데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질 수는 없죠. 서로 싸운 부분들 할 때 둘이 싸우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가 말리면 왜 말려 하면서 막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의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움직인 부분들은 1천억 달러 추가 관련된 내용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장중에 변동성 부분이 큰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옵션 만기가 이제 4일 정도 남아있죠. 그 선상에서 계속 종목군들이 방향성 부분을 잡지 못하고 지수도 눈치 보기 부분들을 하면서 하방 경직 부분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방향성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파생 쪽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응 부분들은 뭐 이번 주 내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음 주 8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 뭐 지금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의 하이난성에서 시작이 되고, 뭐 참석 그 시진핑의 기조 연설 부분들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뭐 10일 오전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이런 코멘트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화, 1대1로 개방 관련된 부분, 특히 중국의 개방 정책, 이거에 관련된 시장의 기대치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천억 달러 부분들의 부가 엄포 부분들을 지금 한 게 아니라 검토해보라고 막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제 중국의 대응 부분도 이제 주말에 조금 수정이 되거나 뭐 이런 정책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중국이 카운터펀치를 같이 날릴 수도 있어요. 항공기, 보잉이 지금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카드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보잉이라는 부분하고 국채 매도 부분들 하게 된다면, 국채 매도는 이건 좀 피곤한 일이에요.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일단 국채 매도가 되면 금리 자체가 급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너무 크게 뒤에 최악의 조건 부분이니까 그냥 생각만 해두시고 체크만 해두시고, 1천억 달러 부분들의 추가 관세 부분들을 부과한 게 아니라 검토해보라고 일단 지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여기서 맞대응 부분은 몇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위안화 절하라든지 이걸로도 맞대응 부분들 할 수는 있어요. 국채 매도 부분들은 저건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보아 포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나중에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변동성 이걸로 나왔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오늘 삼성증권이 장중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저는 약간 의심이 많이 가요. 물론 얘기는 원래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부분들을 하니까 이게 1,000원 정도가 해서 약간 배당 금액이 뭐 800, 900억 가까이 배당금이 지급 예정인데, 주당 1,000원은 입금이 돼야 하는데 주식 1,000주가 입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00원이 입금이 되는데 1,000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0원 받아야 되는 계좌에 100만원 입금된 거죠. 근데 이게 해당된 게 삼성증권 자사주를 보유한 계좌에만 배당 실수가 된 걸로 일단은 지금 파악해서 내부 실수 쪽으로 무게가 가는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계좌 실수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물론 지금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건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그러냐면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하고 지금 지분구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문 실수라든지 아니면 내부 실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간에 이거 밝혀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밝혀진 적이 없으니까. 삼성생명이든 그 다음에 삼성 지금 삼성그룹 자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계열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계열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부분들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공정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렇게 원주에 바뀐 부분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락 부분들이 나왔죠. 만약에 예를 들어 삼성증권 뭐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지금 삼성물산이든 삼성그룹 쪽에서는 삼성전자 지분 부분들을 매수를,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지분을 사야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 금액 부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돈을 끌고 와야 되는데 숨겨놓은 차명 자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현금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이렇게 체인지 부분을 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 이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1,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000주를 하면서 금액 부분들이 뭐 1,000원 들어와야 되는데 1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금액 부분들이 크다 가면 이건 또 탈려줄 수 있겠죠. 배당 금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총 금액 부분들 뭐 자사주만 해당된 거기에만 들어왔다는데 일단 전체 자사주로 보면 100만원, 800, 900억 정도 배당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10배가 더 들어왔죠. 100배가 더 들어왔죠.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걸 의심해 봐요. 그냥 제 생각으로. 예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이렇게 장중에 급락으로 유도시키는 뭔가의 포인트부 만든 다음부터 주가가 상당히 다른 움직임 부분들, 몇 가지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던 종목 케이스가 있어요. 몇 년 전, 10년 전인가로 돼요. 지금 아주 굴지의 기업이죠. 인적 분할 부분들 진행하면서 이상하게 장중 거래 실수 부분에서 그날 신문에 대해서 특별 부분들이 됐는데 유한무의 조용히 끝났어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지배구조 개편 부분들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오늘 지금 장중에 보니까 박근혜 씨 1심 선고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 이재용 씨는 지금 유럽 쪽에 나가 있고 뭔가가 지금 그린 부분들이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이 뭡니까? 금액 부분들을 그 양도세, 그 지분 부분들을 받았을 때 나는 세금 부분들을 내겠다고 했죠. 그러면 삼성도 그런 쪽의 플로우 부분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정권 부분들의 재벌 개혁 부분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 정권처럼 말해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이런 꼼수 부분들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정석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금 확대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그려진 부분이고 배당금 확대에 또 플러스 알파로 전자지분,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지분을 매각을 했을 때 누군가 받쳐줘야 되는데 물론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요.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뭔가가 물밑 작업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혹시나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삼성주권의 장중 급등락 부분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내부 실수 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점도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트렌드는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삼성증권 급락 부분들은 이런 관점 부분 체크해 두시고 트럼프 추가 관세 1천억 달러 관세 부과 엄포 찾아봐 라고 행정 지시 부분들, 명령 부분들을 좀 내렸다는 여기에 중국의 대응, 주말에 보아오 포럼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 롤러코스터를 계속 탑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이런 어지러움, 출렁거림 부분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정면적으로 출렁거림 부분이 나왔을 때 계속 이거 회피할 수는 없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중심 포인트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왜 말씀드리냐면 흔들거리더라도 거기에
몸은 흔들 수 있겠지만 정신까지 같이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4월 6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 보아오 포럼 관련된 부분에 또 추가 내용 부분이 있으면 다시 코멘트를 별도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에서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현재 시점이 그래요. 실적 시즌일 때는 이렇게 뉴스 플로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실적 좋으면 그 트렌드로 쭉 찾아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후에 트럼프라든지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 이런 뉴스의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지쳐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때 날씨 변화가 조금만 오면 바로 감기 걸리죠.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저희 홈페이지 핫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의 뉴스 플로우 부분들을 챙기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죠.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되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쪽 공지사항 밑에 보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주소, 카카오톡 주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로그인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4월 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